지금 먼저 온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그대로 찍히는 거래 흔적들을 추적하는 분석회사 이 센티멘트 측의 집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달이었죠. 전세계 거래소 지갑에 들어와 있었던 비트코인은 약 133만 개 정도였는데요. 근데 그게 7월달에는 130만 4천 개까지 줄어들었고 무려 6주 동안 3만 3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그 비율로는 2.5%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간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죠. ETF가 물량들을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이 거래소에서는 지금 매도할 수 있는 코인이 전부 다 말라 들어간다. 공급 부족이 올 거다. 이 공급 쇼크랑 관련된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장이 온다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 달 16일 기준으로요. 이 거래소 잔고는 약 133만 2천 개까지 다시 차올랐습니다. 빠져나갔던 물량의 80% 이상이 다시 돌아왔고 이 수치 자체가 지난 6월달 이 꼭대기 값과 견줘보더라도 5,200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센티멘트가 이 속도를 한 줄로 정리를 했는데 이 쌓이는 데는 6주가 걸렸는데 풀리는 데는 3주가 안 걸렸다라고 해요. 2달 가까이를 시장이 달군 공급 부족 서서의 실제 크기가요. 전체 거래소 잔고의 2.5%가 줄었다가 대부분이 다시 되돌아온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0개 가운데 2개 반이 나갔다가 2개가 돌아온 정도의 변화 위에서 물량이 마른다라는 거대한 얘기가 올라서 있었던 거죠. 이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급 부족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확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상해져요. 우리가 배워왔던 국룰, 그러니까 거래소로 코인이 들어오면은 팔자 물량이 쌓이는 거니까 이게 나쁜 신호다라는 그 공식 그대로라면은 지금 잔고가 이렇게 다시 빠르게 차오르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무너지는 그림이 따라와야지 마땅합니다. 실제 시장은 어땠을까요? 이 두 번째 데이터 회사 글래스노드가 나올 차례입니다. 블록체인에 남는 시장 자금 이동 기록들을 통째로 모아가지고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돈이 나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재서 알려주는 회사인데요. 이번 주 정기 보고서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최근에 눈에 띄게 느려졌고요. 매도 압력이 안정화되는 초창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물론 장밋빛만 적힌 보고서가 아닙니다. 현물 거래량들은 쪼그라들어 있고 또 온체인 활동도 줄어들었고 현물 ETF에서는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이고 손실을 확정을 하면서 파는 물량도 여전하다는 것까지도 같은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미국의 ETF들이 담아둔 물량 전체를 평균 내면요. 지금 값이 딱 본전 언저리라기 때문에 그쪽 투자자들 손에 남은 평가 이득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런 계산들도 함께 실렸습니다. 근데도 글래스노드의 결론 문제는 이거예요. 빠져나가는 강도 자체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요. 또 단기 매도세랑 중장기 보유 물량이 맞서게 되면서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이라는 거. 가격에 대한 흐름도 이 진단과 포개집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 돈 9천만 원대 초반에서 한 차례 밀려가지고 소폭 되돌림을 보였었고 지금은 위아래가 막힌 좁은 구간, 이른바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죠. 글래스노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뚜렷한 상승 동력은 없다라고 선을 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시장 자금 유출 둔화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 지금의 횡보세 자체가 그 다음 강력한 방향성을 정하기 직전 안정화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밀렸었던 그 9천만 원대 초반자리 여기를 되찾는 게 단기 분위기를 바꾸는 조건이다. 이런 기준선까지도 달아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잔고는 6월달 중순 이후의 최고치인데 매도하는 힘은 잦아들고 있다. 이 둘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이번 센티멘트 보고서에 붙어있던 한 문장에 들어있고 오늘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도 이 문장 때문입니다. ETF의 새로운 물량들은 공개된 거래소 지갑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운용사들은 채굴제랑 오랜 시간 들고 있던 큰손들한테서 거래소 시세판을 거치지 않는 장외 방식으로 코인을 직접 사온다. 그래서 현물 ETF로 돈이 들어오는 것과 거래소 잔고가 늘어나는 것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달 초 4월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주간 ETF 자금 유입이 나오던 바로 그 주예요. 그러니까 최대 운용사의 비트코인 ETF 한 곳으로만 우리 돈 1조 원 가까이가 들어오던 바로 그 주, 이때 거래소 잔고는 이미 늘고 있었습니다. 이 국룰대로라면은 같이 갈 수 없는 두 그래프가 나란히 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센티멘트는 이번에 들어온 물량의 주인도 지목을 했어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인데요. 이번 주 미국 쪽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언제든 팔 수 있게 물량들을 거래소로 옮겨둔 개인들의 방어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시장은 나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기관의 큰 돈은 거래소 밖에 장외에서 조용히 코인을 걷어가고요. 개인들의 물량은 거래소 안에서 오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거래소 잔고라는 지표는 이 가운데 개인 쪽의 절반만 보여줍니다. 잔고가 늘었다고 곧 무너질 물량인 것도 아니고요. 잔고가 안 줄어든다고 큰 돈의 매수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2년 내내 정답처럼 써온 국룰의 유효 기간이 ETF 시대가 오면서 조용히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 시선을 간밤에 미국 증시로 옮겨보겠습니다. 코인을 다루는 회사들의 주식이 나란히 올랐어요. 비트코인 보유량 1위 상장사 스트래티지가 4.7%대,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게 본업처럼 된 비트마인이 4.3%대, 이 달러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코인을 찍는 서클이 4.2%대, 역시 이더리움을 쌓아온 샤프링크가 2.6%대,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6%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작 비트코인 가격은 좁은 구간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코인을 들고 있거나 코인으로 장사하는 회사들의 주식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코인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사업인 회사들의 주가가 코인보다 먼저 상승한다? 그렇다면 주식시장 쪽의 돈이 코인의 그 다음 구간들을 미리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도로 읽어볼 여지가 있겠고, 하루치 등락이라고 단정은 금물이겠지만요. 매도 압력이 잦아든다. 이 사실만으로도 같은 날 나온 방향이라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도 작년 늦가을부터 현물 ETF가 여러 개 상장돼가지고 거래되는 코인입니다. 현물 ETF라는 상품은 주식 계좌에서 사고 팔겠지만요. 그 뒤에서는 운용사가 팔린 만큼의 진짜 코인은 어딘가에서 사와야 되는 상품이고, 오늘 확인드린 대로 그 조달처는 거래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마인드셋 센티멘트가 비트코인을 놓고 이렇게 적게 된 저 문장 자체가 XRP 지표를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겠죠. 그동안 XRP는 거래소 잔고가 조금만 들어도 고래가 던질 준비를 한다는 해석이 붙었었고, 이 잔고가 줄어들면 공급 부족 초읽기라는 제목이 붙었죠. 근데 큰돈이 장외에서 물량을 걷어갈 수 있는 구조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거래소 지표가 조용하더라도 수요는 진행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잔고가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너질 물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 지표가 조용하다고 수요까지 조용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요, 시장 자금 유출 둔화랑 거래소 잔고 정상화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지금의 박스권이 하락의 연장이 아니라 그 다음 방향성을 정하기 전 숨고르기로 굳어지고, 또 방향이 위로 잡히는 국면에서는 이번처럼 코인 관련주가 먼저, 코인이 뒤따르는 순서가 되풀이되는 그림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는요, 매도하려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글래스노드가 자금 이동 데이터로 확인을 했고, 공급이 마른다던 서사의 실체가 2.5%짜리 변동으로 드러나면서 시장 잔고 지표발 급반등 재료가 줄었습니다. 위험을 먼저 읽는 주식시장 돈들이 코인 관련주부터 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 올해 여름 이 공급 부족 서사를 만들었던 거래소 잔고는요, 8월 넘게 되돌아오면서 6월 중순 이후에 최고가가 됐었지만, 시장 자금이 빠져나가는 힘들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게 이 두 데이터 회사의 관측입니다. ETF 물량은 장외에서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래소 잔고라는 지표의 뜻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고요. 이런 부분들이 현물 ETF가 있는 XRP 리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코인이 제자리 걸음일 때 코인 회사들의 주식이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지난 6월달 중순 이후에 최고로 올라온 이 거래소 잔고,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신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언제든지 쏟아갈 수 있는 물량으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이 박스권이 위로든 아래로든 풀리는 날, 그날의 거래소 잔고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단기 종목들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매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하락 그리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일정 상승 추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점점 더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세가 나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오히려 하락했을 때 눌림목에서 단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섣부르게 수익 실현받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고점에서 팔고 나왔을 때 다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면 물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하락, 눌렸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현재 우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이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단타, 눌렸을 때 오히려 매수가 들어갔다가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고, 이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단타 매수 자체에서 들어가실 때 종목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정말 당연하게도 지금 시장에서 주력 종목들, 주력 테마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최근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RWA 테마라거나 AI 인공지능 테마라거나 디파이라거나 여러가지 힘이 강한 섹터 종목들을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씩 미리 추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타점 맞는 것들만 실시간으로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같은 시장은요,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익 내기가 너무나도 쉽고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되는 너무 좋은 시장입니다. 이 상승과 하락 파동을 이용해서 수익 내고 나서는 오히려 한 템포 쉬었다가 눌렸을 때 매수 추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씩은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